중 투자 심리 살아나나 이제 IPO 증자 시장 꿈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일단 뉴스가 나왔어요. 그 뉴스가 나온 거는 일단은 IT 기업의 상장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또 뉴스가 나왔어요. 또 뭐 64단인가? 반도체 64단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니 안 만드니 이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중국의 또 관세 부분을 좀 인하를 하면서 제조업 부분이죠. 관세 부분을 좀 인하를 하면서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에서 제조업들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 제재, 한국 예외국 불인정, 트럼프 지시사항.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 제재, 이란이 핵, 핵을 만들지 말자는 그런 협약에서 탈퇴를 하고 그러자 이제 미국이 제재를 들어가기 시작했죠. 모든 경제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고 거기에서 이란은 또 원유가 나와요. 원유가 나오는데 180일마다 미국이 제재를 걸어버립니다. 제재를 걸어버리는데 작년 180일 때는 8개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8개국의 이란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이번에는 불인정입니다. 8개국 전부 다 불인정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국제유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국제유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휘발유 경유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 부분은 둘째치고 국제유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결국에 원유주는 상승이 나올 거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오겠죠. 혹시나 원유주, 화학주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IMF 요거는 같이 좀 이따가 제가 요렇게 정리를 좀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좀 같이 보시고요. 같이 보시고 다음에 아마존 성장 둔화하고 있다. 우연이 아니야. 일단 아마존이 이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단 그냥 둔화되는 게 아니고 월마트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존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경쟁 상대가 나타난 겁니다. 경쟁 상대가 어느 정도 아마존이 올라가고 있는 곳을 치고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둔화를 하고 있다는 말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다른 그냥 혼자 단독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마존을 비롯한 월마트나 이런 코스코는 모르겠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서비스가 좋아질 거고 실적을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이 기사만 봐서는 좀 그러면은 미국의 실적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둔화되는 만큼 밑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 실업자 50년 만에 최저 실업수당 8,000건 이하로 떨어졌어요. 미국이 호황입니다. 계속 안 좋다 하지만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정말 중요하죠. 지수 중에 미국 지수 중에 정말 중요한 지수입니다. 이게 8,000건 이하로 떨어졌다. 50년 만에 최저입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금요일날 미국의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인데 잃어버리면은 우리 월요일장에도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치게 돼버리면은 결국 우리나라 장도 별 탈이 없으면 월요일장 상승장 나올 가능성 50%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에 문 대통령 요거 스마트 시티 쪽인데 요거는 모르겠고 요거는 딱 지어놓고 일단은 스마트 시티 정부에서 이제 밀기 시작합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까지 다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마주 테마주라고 해야 되겠죠. 테마주인데 특히 로봇 관련이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로봇팔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더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 결국에는 공장 하나를 라인을 한 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람 한두 명에서도 결국 공장 하나를 다 돌릴 수 있는 몇만 평이 되는 공장을 하나 돌릴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스마트 시티도 관련 산업이 되게 많죠. 결국엔 정부 사업이 올라가게 되면은 테마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혹시나
혹시나 격리를 한 번도 못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건 스마트 시티고요. 요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요런 부분까지 챙겨 드리니까 많이 제 방송 많이 오세요. 일단 요 스마트 시티하고 스마트 팩토리 요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정보도 한번 모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건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체크해 두시고 관심 정보 한번 넣어 두시고 특히 뭐 요 로봇 종목들 한번 유심 있게 한번 보세요. 유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미국의 어닝 시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리면서 실적이 대폭 상승을 했어요. 특히 뭐 IT 관련주 대부분이 올라가기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일단 어닝 시즌에 어닝 쇼크가 없다는 것 자체로도 호재인데 오히려 실적이 올라갔다라는 발표가 나면서 좀 다음 주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뉴스는 마치겠는데요. 뉴스는 마치고 요거 하나 더 할게요. 요거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요 부분은 제가 일단 뭐 딴 거 다 제치고 IMF에 대해서만 지금 경기 둔화가 금융시장에 큰 충격, 캐리 트레이드 리스크 우려, 너무 좋은 것만 보셨죠? 그러면은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하나 챙겨 가세요. 너무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요거 국제 IMF 다들 아시죠? 다음에 알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신흥국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 부분은 결국 위험 자산이죠. 위험 자산, 주식이나 뭐 아니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뭐 통화나 이런 부분에서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견고했죠. 즉 결국에는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돼버리면은 결국에 이런 한국도 신흥국으로 칩니다. 특히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북한 때문에. 그놈의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도 좋고 삼성, 다음에 LG, 다음에 SK까지 좋은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북한 때문이에요. 북한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최소 2300포인트, 2400포인트, 최소 3000포인트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결국 북한이 문제죠.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쏘면은 폭락을 하고 다음에 지금 북미가 좀 잘 되게 되면은 또 폭등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뭐 북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단 증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선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동결로 급증하는 캐리 트레이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시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IMF도 감축적인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수년간의 경기 확장 끝에 글로벌 경기가 성장가 느려지고 있다라고 하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아시겠지만은 S&P 500, 다우지수 전부 다 지금 벌써 사상 최고 지수를 찍으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속도는 느려지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위험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점점 부채가 심해지고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경기 둔화가 되면은 뭐 그냥 경제 부분이에요. 경기 둔화가 되면은 투자 심리가 악화되죠. 우리도 똑같죠. 경기가 악화되면은 지갑을 닫죠. 지갑을 닫으면은 돈이 안 돌고 그러면은 돈이 안 돌게 되면 수요가 줄면은 공급이 줄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겠죠. 결국에는 신흥국 자금 유출이 되고 신흥국에 있는 뭐 위험 자산들을 다 빼가지고 결국에 안전자산인 뭐 달러나 아니 금이나 아니면은 채권이나 뭐 일본의 엔화나 이런 걸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빠질 거고 결국에 신흥국이 이렇게 자금 유출이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뭐 선진국에서도 그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갑자기 나빠져서 금융 여건이 급격하게 긴축되기는 될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긴축은 다들 아시죠? 긴축은
결국에 이렇게 빠지게 돼버리면은 돈이 결국에는 돌고 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펀더멘탈이 약하다고 하죠. 그 신흥국에서는 펀더멘탈이 약하고 금융 변동성의 대응이 적은 나라라고 하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IMF는 세계은행 함께 개최하는 뭐 신흥국 자본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경고는 금리가 낮은 선진국들 돈을 빌려가지고 수익률이 높은 신흥국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 올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급증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점점 투자 리스크가 커져요. 투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결국에는 중국이나 이런 국가에서 부채, 여기 주식이나 부동산, 다음에 기업에 서 이제 사들이는 채권 이런 부분 결국에는 터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채가 터지면은 어쩔 수 없이 경기 불황이 옵니다. 경기 불황이 올 수밖에 없고, 기업 부채의 위험성이 높아진 지역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의 70%라면 비은행 금융기관에 통한 미국 부채는 위험 요인. 오히려 지금 미국도 기업 부채가 심해요. 비은행이 아니고 사채죠. 사채죠.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이런 그림자 금융도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부채들이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도 너무 심각하고, 중국은 지방 국가 자체로도 부채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고요. 우리나라는 뭐 기업 부채는 둘째치고 서민 부채까지 심각하죠. 결국에는 요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옛날에 보셨죠? 201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거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가 한 번 더 경기 침체 다음에 폭락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세요. 일단 요런 부분 아마 따로 뭐 참고해 보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건데 제가 뭐 일단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방송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뭐 이렇게 기사 찾아보면서 요런 위험한 부분이죠. 진짜 위험한 부분인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거를 아예 안 보시죠. 아예 보시지를 않으시죠. 안 시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겨워도 한 번은 듣고 가세요. 지겨워도 필요 없는 부분일지라도, 내 종목에 필요 없는 부분일지라도 한 번은 듣고 가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